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 보건복지부에서 보도 자료로 발표된 장기요양 보험료율 인상 소식과 관련해서 장기요양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된 상관관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등급을 부여해서 그에 맞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회적 보험이 바로 장기요양보험이죠. 가입자의 산출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일정 요율을 곱해서 산출되는 것이 장기요양보험료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쓰임새에 있어서는 별개의 제도라고 보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게 되면 일정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을 통해서 납부하게 되는데요. 장기요양보험료도 물론 같은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단, 장기요양 등급을 취득한 어르신에 한해서입니다. 등급을 취득한 어르신이 요양원과 같은 시설 서비스나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등과 같은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15에서 20% 정도의 본인 부담금만 기관에 납부하고 나머지 80에서 85%의 비용을 공단에서 기관으로 장기요양 급여로 지급해 줌으로써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즉 내년의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2.27%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결정된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물론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회사가 절반씩 부담을 하게 되죠. 참고적으로 내년 2022년도에 건강보험료율은 1.89% 인상되어서 6.99%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즉 건강보험료는 소득액의 6.99%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절반인 3.49%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에 12.27%를 곱하게 되면 납부해야 할 장기요양 보험료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 급여, 정확히는 보수 월액이 200만 원이라면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69,900원을 납부하셔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8,570원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을 꼭 해보실 필요는 없고요. 네이버 등에 4대 보험 계산기라고만 검색하셔도 이렇게 4대 사회보험료의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인상이 좀 되었구나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을 확대해서 살펴보면 정부에서 장기요양 보험료의 인상을 얼마나 가파르게 실시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장기요양 보험료율의 인상 추이가 아주 급격하게 인상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년 동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기요양 보험료율의 상승은 고령화 시대에서 이제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게 되면서 노인 인구의 가파른 증가가 장기요양 기금의 빠른 고갈을 불러온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불리웠던 일명 문재인 케어를 실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파르게 인상되어 온 장기요양 보험 재정이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올해만 볼까요? 국민들에게 거두는 장기요양 보험료는 12.27%로 인상하면서도 공단에서 요양시설에 지급하는 장기요양 급여의 수가는 평균 4.32%를 인상했을 뿐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이 장기요양 수가의 인상률이라는 것은 장기요양 기관에서 공단을 통해 지급받는 운영비를 말하는데 그 인상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 보험료가 가장 많이 쓰여야 할 곳은 분명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재가센터 등과 같은 장기요양 기관인데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되는 인상분은 대체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요? 많은 국민들은 장기요양 기관의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관에 입사해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많은 근로자들은 좀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가기를 원하죠. 하지만 이렇게 적은 인상률로는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질 높은 서비스와 근로자의 급여 인상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 물가 상승률이야 말할 것도 없고
문정부 들어서 역대급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한번 보실까요? 임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비정상적인 인상률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015년 최저임금이 5,580원이었습니다. 2022년 내년도 최저임금은 5.1% 상승한 9,160원이 됩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인상률일까요? 2016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한 저로서도 매년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의 상승률에 비해서 공단에서 지급받는 장교양 급여의 수가 상승률은 반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교양 기관의 근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장교양 기관의 열의 9은 개인사업체, 즉 개인이 사유재산을 들여서 설립하고 운영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설립자들은 어르신을 모시고자 하는 좋은 이념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당연히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사업체로 바라보고 설립했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보고 어떤 분들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군요. 하지만 개인이 장교양 기관을 설립하게끔 유치하고 밀어주던 든든한 우군이 되어주었던 주체가 바로 정부였습니다. 정부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노인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간에 사업권을 부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장교양 기관을 설립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물론 정부 지원을 받아서 설립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시면 현실성 없는 빚 좋은 개설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오로지 100% 개인의 자금을 통해서 설립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모든 부분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오늘 주제는 우리나라 장교양의 역사가 아니니까 돌아가서, 중요한 점은 장교양 기관이 이윤을 남기기 위한 사업체에 해당되면서도 운영자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공단에서 매달 지급해주는 장기요양 급여를 가지고 인건비를 비롯한 공과금, 임대료, 보험료 등등을 감당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인상되어야 하는 장기요양 수가가 정상적으로 인상되어지지 않는 한 기관 근로자들의 급여가 인상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은 사업주는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윤을 남겨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장교양공단, 즉 정부에서는 그럴 만한 여력이 없을 정도로만 매년 장교양 수가를 인상시켜 줍니다. 이러한 간단한 이유 때문에 많은 기관의 운영자들이 급여 인상에 마음이 있다고 해도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에서 대동소이한 급여만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많은 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관에 취업하시면 좀 더 급여가 많습니다. 잠시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국가에서 운영한다는 건 개인 사업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윤 추구가 좀 더 느긋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기관 운영자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직원의 입장에서는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장교양 기관의 직원 급여에 관한 현재의 이런 문제들이 비단 대표자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정부에서도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장교양 수가 인상률을 가지고 기관 운영자들에게 근로자의 임금을 현재 수준보다 더 많이 주게끔 법제화시켜 버린다면 현재 운영 중인 기관들의 상당수가 폐업하거나 더 이상 신규로 이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들이 발을 들이지 않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는 현 시대에서 가장 큰 당면 과제인 노인 문제의 핵심 해결책인 장교양 사업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다수의 국민들도 절대 바라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질책과 책임을 정부가 함부로 감당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떤 기관을 입사하셔도 최저임금 정도의 급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보공단에서 12.27% 인상시킨 금액 중에서 각 요양기관의 4.32%가 쓰이고 나머지 남는 금액들은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 이런 생각까지 안 하고 계셨을 텐데요. 남는 금액은 각종 건보공단의 보험 관리 비용, 공단 직영의 요양기관의 설치와 운영 비용 등으로 쓰인다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실제 필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보다는 벤치에서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훨씬 많은 수혜가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자, 제 오늘 영상의 결론은 급격한 초고령화 사회를 위한 장교양 보험료의 인상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인상분이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쓰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을 직접 케어하는 곳이고 많은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기타 직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에 가장 많은 보험료가 쓰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어르신들이 질 높은 케어를 받을 수 있고 많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바라는 급여의 인상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장담하지만 현재와 같은 장교양 급여의 인상률로는 절대 요양 선생님들의 급여 인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운영자들이 있다면 공단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환수 및 징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운영자들은 묵묵히 정해진 규칙대로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기관을 정직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꼭 요양기관에 근무하고 계신 분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장교양 보험료는 납부하고 계실 겁니다. 금액이 적어 보이지만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정부에서 어르신과 보호자님들을 위해서 잘 쓰이고 있는지 주시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